수지의 출연으로 화제가 된 드라마 이두나. 원작은 민송아 작가의 동명 웹툰인데요. 웹툰 스토리를 따라가며 결말까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년 전 걸그룹 드림스윗의 메인 보컬이었던 두나는 갑작스럽게 연예계 생활을 청산하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한편 민송대학교 1학년인 이원주는 학교 근처 쉐어하우스에서 자취를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두나를 만나게 되죠. 원주는 집 앞에서 담배를 피던 두나를 알아보고는 연예인 이두나 맞죠?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그때까지 두나는 연예인임을 숨기고 평범한 학생인 척하고 있었기에 자신을 알아본 원준의 얼굴에 담배를 들이대며 내 사생이지? 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원주는 두나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같은 학원을 다녔던 진주 누나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그래서 원주는 두나를 무시하고 진주와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쉐어하우스에 돌아오니 두나가 집 앞에 그대로 서 있었죠. 그녀는 원준을 보더니 나에 대해 말하고 다니면 머리통 깨버린다고 말하고는 기절해버렸습니다. 밖에서 너무 오래 서 있어 잠시 기절한 것이죠. 원주는 119에 신고했고 다행히 그녀는 무사히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두나는 갑자기 적대적인 태도를 바꾸는데요. 방문 앞으로 찾아와 아침 먹었냐며 같이 먹자고 했고 거절하는 원주는 학교에까지 찾아와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죠. 원주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며 두나를 계속 쳐냈지만 두나는 계속 웃으며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 친해지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는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죠. 다음날 원주는 과 개강 파티에 참석하는데요. 선배 차성국이 원준에게 친한 척을 하며 지난번 학교에 찾아온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접근합니다. 그때 마침 두나에게 전화가 오자 성국은 전화기를 뺏으며 두나에게 대시를 하죠. 두나가 연예인임을 알고 있던 원준은 둘이 이어질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피식 웃었고 그 모습을 본 성국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습니다. 두나는 전화가 갑작스레 끊기자 걱정이 되어 소주병을 들고 개강 파티에 나타나 원준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죠. 성국이 선배의 가오를 살리기 위해 원준을 붙잡았지만 두나는 자기 지금 연장 들었다며 성국에게 경고하고는 원준을 데리고 개강 파티를 나섭니다. 그날은 다른 학과에서도 개강 파티를 여는 날이었는데요. 원주는 길에 붙은 국문학과 개강 파티 홍보물을 보더니 진주 누나가 떠올라 홀린 듯 그녀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진주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고 진주도 반갑게 원준을 맞이했죠. 그러다 뒤따라온 두나를 보고는 연예인 이두나 아니냐며 애써 연예인인 걸 숨기던 두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크게 외쳤습니다. 이에 기분이 상한 두나는 일부러 매긴다며 집으로 가버렸죠. 원주는 가버린 두나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좋아하던 진주와 수다를 떱니다. 그러다 지하철 막차 시간이 지나 집이 엄했던 진주는 친구의 집에서 자려고 했지만 다들 술을 먹고 뻗어 연락을 받지 않았죠. 둘은 결국 두나를 찾아가 진주 부모님에게 통화하고 하룻밤 재워주는 걸 요청했고 두나는 일단 들어오라고 하며 진주를 들여보내줍니다. 그렇게 셋은 두나의 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오해를 풀고 친해졌죠. 잠시 후 원주는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향담배를 발견합니다. 평소 두나는 향담배를 피지 않는데 누구의 것인지 의아했죠. 그때 두나가 담배를 피러 잠시 집 밖을 나가는데요. 원주는 두나를 따라 나가 진주 누나 괜찮지 않냐며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나는 부럽다며 자기는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고 울음을 터뜨렸죠. 원주는 그녀를 가볍게 토닥이며 위로해줬는데 이 모습을 진주가 우연히 지켜보게 됩니다. 쌤, 저는요 내가 마음먹은 건 다 해요. 항상 그랬어요? 다음날 진주는 집으로 갔고 원주는 자연스레 두나의 방에서 해장라면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러다 원주는 두나에게 전날 발견한 향담배에 대해 물어봤지만 두나는 답하지 않고 말없이 화장실에서 향담배를 꺼내 변기통에 버려버립니다. 원주는 어제 울었던 것과 연관이 있는 사람일까 생각했지만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죠. 어쨌든 이날 이후 원준, 두나, 진주는 삼총사가 되어 함께 어울려 다닙니다. 하지만 각자 속마음은 달랐는데요. 원주는 진주를 좋아했고 진주는 그런 마음을 알지만 원준을 애써 피했습니다. 그리고 두나는 가끔 원준의 손을 잡았죠. 두나는 종종 원준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서윤택이 원준을 미팅에 데려간다 하자 원준의 치장을 도와주면서도 여자친구 만들어 오지 말라는 말을 해 원준을 헷갈리게 했죠. 어쨌든 미팅에 나간 원준은 최이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기숙사에 살고 있던 이라는 원준이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고 둘은 미팅에서 파트너가 되어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첫 미팅을 즐겁게 보낸 원준이 쉐어하우스에 돌아오는데 집 앞에는 두나가 원준을 기다리고 있었죠. 두나는 원준에게 미팅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물었는데 원준이 장난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굴자 질투가 난다는 듯 원준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다음날 원준은 쉐어하우스에 여자방이 난다는 공고를 보게 되는데요. 자신 때문에 두나가 이사간다고 생각한 원준은 두나의 집에 사과를 하러 가죠. 두나는 혹시 첫 키스였냐며 물었고 원준은 쑥스러워하며 인정합니다.
원주는 반대로 두나에게 공고에 대해 물어봤는데 원래 쉐어하우스 1층을 통으로 쓰고 있던 두나는 여지껏 진주와 원준에게 붙어다닌 게 미안했다며 방 하나에 사람을 들이려 한다고 말했죠. 그 방에 우연히 최이라가 이사오고 그렇게 원준과 이라는 재회합니다. 원준은 반가워했지만 반대로 이라는 쌀쌀맞게 굴었는데 미팅이 끝나고 원준이 마음에 들어 톡을 보냈으나 원준이 깜빡 잊고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원준은 함께 살게 된 이라와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같이 술을 마시자 제안합니다. 술에 취한 원준은 이라에게 그날 톡을 하지 못한 이유가 계속 생각나고 처음이라서 라고 얘기하는데 이라는 미팅이 처음이었고 자신이 계속 생각났다는 걸로 오해하죠. 하지만 그걸 듣던 두나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알아차리고 그날 밤 원준의 방에 올라가 침대 옆에 누워 우리 진짜 사귀어볼까? 라며 그를 또다시 유혹합니다. 하지만 원준은 자기 같은 평범한 일반인이 이두나와 사귈 수 없다고 생각하며 거절하죠. 한편 원준을 밀어내기만 하던 진주는 그에게 옥상으로 따라오라 합니다. 그리고 왜냐는 원준의 말에 커플들도 여기 자주 온다며 자신의 마음을 소심하게 드러내죠. 알고 보니 진주는 원준을 좋아하고 있었지만 본인의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애써 원준을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들을래? 국수진은 원준의 고등학교 친구로 드림스윗 두나의 광팬인데요. 원준에게 개장을 전해주다 우연히 두나를 보게 되었고 다음날 스토커처럼 쉐어하우스 앞을 서성거렸죠. 두나는 일부러 국수진을 피해 다녔지만 국수진은 계속 달라붙었고 결국 두나는 그에게 욕을 하며 쫓아냅니다. 화면 속에서 웃는 두나의 모습만 보다가 자신에게 화를 내는 그녀의 모습을 접하니 국수진은 당황하기도 하고 괜시리 화가 나기도 했죠. 그래서 두나에게 TV에서도 성격 안 좋은 거 티내지 그랬냐며 화를 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준은 방에서 나와 국수진을 쫓아내죠. 옆에 있던 두나는 자신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며 울면서 원준에게 안겼고 축제날 같이 데이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원준은 축제 기간 동안 진주와 순찰을 도는 역할이었는데 하루의 시간을 빼서 두나와 시간을 보내기로 하죠. 그날 둘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축제 공연을 보러 가는데요. 공연의 사회자는 이런 데서 고백하면 딱이라고 했고 원준이 그의 말에 동조하자 두나는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대에 오르니 드림스윗의 멤버라며 웅성웅성 됐고 두려워진 두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는 MC의 질문에 없다고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노래도 부르지 않고 가만히 굳어버렸죠. 그 무대를 지켜보던 사람 중에는 진주도 있었는데요. 진주는 말없이 서 있는 두나를 보더니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 자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당당한 그녀의 태도가 인상 깊었죠. 이에 두나는 진주에게 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준에게 고백을 하지도 노래를 부르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못하는 거 시키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그런가? 저기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와 원준에게 기대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상하게 원준은 좋아하던 진주 누나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자신의 마음은 오로지 두나에게 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축제에서의 소동 이후 두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원준이 걱정이 되어 그녀의 방문 앞으로 찾아갔는데요. 그러자 두나는 갑자기 문을 열고 원준을 자신의 방에 들인 뒤 그에게 다시 한번 기댔습니다. 원준의 심장 소리가 쿵쿵 방을 채웠고 그는 천천히 두나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췄죠. 그리고 두나의 눈을 바라보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눈은 아무 감정 없다는 듯 텅 비어 있었죠. 혼자만 흥분했나 싶어 머쓱해진 원준은 무대에서 진주 누나가 도와줬으니 밥을 사라는 실없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두나는 그딴 도움 필요 없었다며 화를 내죠. 그 소리에 이라는 두나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고 방에서 나가려던 원준과 마주치게 됩니다. 다음날 저녁 두나는 화를 낸 게 미안하다며 집 앞에서 원준이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자연스레 그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원준은 그녀를 밀쳐내며 친구끼리는 손잡는 거 아니라며 누나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묻는데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죠. 두나는 뒤에서 원준을 껴안으며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 라며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틈만 나면 원준에게 다양한 스킨십을 시도하죠. 첫눈 올 때 너네 동네 그 빈집 있잖아. 거기서 보자. 뭐 그러던가. 약속? 원준은 계속 피하기는 했지만 두나의 저돌적인 행동이 내심 싫지 않았고 같이 술 마시자고 학교까지 찾아온 두나에게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려 손을 잡고 맙니다. 그날 집 밖에는 이상한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다음날 이라와 원준이 길에서 만나 같이 돌아오는 날도 서 있었죠. 이상한 남자는 사람들이 집 쪽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빠르게 뛰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라를 칠 뻔합니다. 다행히 원준이 이라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안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날 이라는 본격적인 짝사랑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라는 원준이 두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라의 친구들도 원준이처럼 여사친 많은 남자는 별로라며 힘들게 사귀어도 끝이 안 좋을 테니 지금이라도 포기하라고 핀잔을 주었죠. 하지만 이라는 원준에게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쉐어하우스의 최고 연장자 서윤택이 삼겹살 파티를 하자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참석자는 서윤택, 부정훈, 원준과 두나, 이라, 진주 누나, 그리고 국수진이었죠. 삼겹살 파티가 무르익자 두나는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 요즘 이런 게 보여 찍어뒀다며 사진을 보여줍니다. 한 스토커가 쉐어하우스를 맴돌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죠. 남자아이들은 분노하며 스토커를 잡자고 밖으로 나갔고 특히 달리기가 빨랐던 원준이 스토커를 잡게 됩니다. 알고 보니 민송대학교 학생으로 두나의 존재를 알고 나서 스토킹을 시작한 것이었죠. 일부 아이들은 경찰을 부르자고 했지만 두나는 스토커가 찍은 사진이 노출도 없고 배포도 하지 않아 경찰이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며 그냥 소주병으로 머리통이나 깨버리자고 말합니다. 원준은 두나와의 첫 만남 당시 자기의 머리통도 깨버린다고 한 걸 회상하며 두나가 정말 힘들게 연예계 생활을 보냈구나 추측하게 되죠. 사실 두나가 드림스윗을 탈퇴한 이유는 낙태나 팀 내 불화처럼 하나의 큰 사건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사생 팬들의 스토킹, 악플, 웃고 싶지 않지만 웃어야 하는 일 등 연예인이라며 겪을 수밖에 없는 작은 일들이 쌓여 그만두게 된 것이었죠. 원준은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두나의 연예계 생활이 힘들었을 거라 눈치채고 그 상처로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두나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소주병을 손에 쥐어주죠. 하지만 막상 소주병을 든 두나는 남학생을 내리치지 못했고 그냥 병을 땅에 떨군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진주가 학생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찍은 메모리 카드를 압수하고 자신의 스토킹을 인정하는 지장 찍은 각서를 증거로 남겨두었죠. 몰카소동이 희미해지고 학기가 끝나갈 무렵 윤택이 원준을 따로 불러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원래 처음에 자신도 두나가 예뻐서 좋아했지만 그녀와 막상 사귀게 되면 연예계 생활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피곤할 것 같다며 원준에게 너도 잘 판단하라는 충고를 해주었죠. 어느 날 쉐어하우스에 진주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집에 한두 달만 묵어도 되겠냐며 두나에게 물었죠. 두나는 진주에게 방 하나를 내어줍니다. 며칠 뒤 일하는 친구들과 부산에 가는데요. 윤태기와 함께 부산에 왔던 원준과 우연히 만나게 되죠. 일하는 부산에는 왜 왔냐? 원준에게 두나랑은 어떻게 돼가냐며 은근슬쩍 그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하지만 원준은 이라에게 관심 없는 모습을 보였고 이라는 혼자 착각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죠. 그래도 자기가 제대로 노력도 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에 앞으로 노력해보려고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는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물론 원준은 이라의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러다 이라는 발을 삐게 되는데요. 이라가 다쳤기 때문에 이라와 원준은 친구들을 두고 서울로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새벽에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 집 밖에서 담배를 피던 두나를 마주치게 되죠. 두나는 원준에게 피곤하지 않냐며 이따 라인 보낼 테니 한숨 자라고 말합니다. 오후 4시쯤 두나는 원준에게 나오라고 하여 마치 데이트처럼 카페도 가고 식사도 했죠. 왠지 아침에 이라와 같이 들어온 게 신경 쓰였던 원준은 본인이 이라와 무슨 일 있었던 것 같지 않냐고 묻자 두나는 자기 같은 미녀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죠. 원준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두나는 다리가 삐었다고 연기를 하며 술 마시러 가자고 원준을 재촉했습니다. 원준은 그녀를 피할 수 없었고 두나는 원준에게 팔짱을 끼고 둘은 술집으로 향하죠.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도 두나는 종종 원준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원준은 선을 넘으려는 두나를 칼같이 거절하며 손을 만지지 못하도록 거두었죠. 두나는 왜? 라고 핀잔을 주더니 사실 내일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묻자 두나는 어느 쪽이었는지 좋겠냐고 물었죠. 사실 두나는 어딜 가든 시선을 끄는 외모 덕에 원준이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그녀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이 생각난 원준은 자기도 모르게 남자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두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던 두나는 기어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요. 상대는 드림스윗의 리더 하연이었죠. 둘은 카페에서 만나 어색하게 앉았고 별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하연은 일어났고 두나에게 이미 망했으니 살이나 좀 찌고 연애도 해봐 라며 애정 섞인 잔소리를 하죠.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두나는 원준에게 사랑 노래를 불러주며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때 이라가 미용실에 가야겠다며 방 밖으로 나왔고 둘의 스킨십은 허무하게 끝이 났죠. 두나는 그 후 원준에게 다음 데이트는 언제 할 거야 라며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원준은 엄마 생신으로 본가인 일산에 가게 되었죠. 집에서는 바뀐 원준의 마음도 모른 채 너 진주 좋아하더니 걔한테 고백은 했냐고 물었습니다. 가족과의 외식 후 원준이 두나에게 전화를 걸자 두나는 이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거야 라며 고백도 받아보고 싶다고 분홍 장미로 된 큰 꽃다발과 촛불 아트 그리고 사람이 많은 야외에서 받고 싶다고 원준에게 잘 기억해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원준은 두나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 후 집에 돌아온 원준에게 두나는 다시 한번 입을 맞추었는데요.
그 모습을 진주가 보게 됩니다. 진주는 두나에게 사귀는 거면 말해주지 라고 핀잔을 줬으나 두나는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죠. 그 후 3일 뒤 진주는 학교에서 원준을 따로 불러내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다음 학기 휴학계를 냈고 그 이유는 돈을 모아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서라고, 또 원준을 좋아한다고 고백했죠. 사실 진주는 예전부터 원준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원준을 좋아하고 있었죠. 하지만 집이 엄해서 그에게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진주에게는 산호라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부모님은 언니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발견하며 노발대발했고 심지어 주차장에서 뺨을 때리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랬기에 본가에서 살면서 연애는 생각할 수 없었고 독립하여 원준과 잘해보고 싶다고 의지를 밝힌 것이었죠. 진주는 적극적으로 내일 시간 괜찮으면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합니다. 원준은 진지한 그녀의 모습에 선뜻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둘은 영화를 보러 가죠. 하지만 영화관에서 원준은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조심합니다. 혹시나 팔이나 손이 닿을까봐 영화 보는 내내 팔짱을 끼고 있었죠. 진주는 원준의 속마음을 눈치챘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네이버 불꽃축제를 보러 가자며 네가 다른 사람과 사귄다면 지금처럼 옆에서 지켜볼 자신 없어 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진주와 두나 사이에 노선을 명확하게 정하라는 말이었죠. 그 후 진주는 며칠간 쉐어하우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나는 진주가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자기와 원준이 뽀뽀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원준에게 알고 보니 진주도 그를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봤죠. 원준이 당황하자 두나는 둘 중 생각 잘해보라면서 스킨십에 넘어가지 말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기습공격이라며 원준의 볼에 뽀뽀하고는 방에 들어가 버리죠. 고민이 되던 원준은 일화를 찾아가 자기 친구의 일이라며 새 썸녀와 오랜 짝사랑 사이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라는 친구의 이야기가 아닌 원준의 이야기인 걸 눈치채고는 상처받은 채 자리를 피하죠. 금요일, 원준은 진주와의 데이트 장소에 나가기는 했습니다. 진주의 엄마와 함께 말이죠. 알고 보니 두나가 진주를 찾는 진주의 언니 전화를 받고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진주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진주의 엄마가 곧 집에 찾아올 예정이었으니 원준은 이참에 어머니와 함께 진주를 만나러 가 모녀 관계를 화해시켜주고 싶었죠. 둘은 처음에는 싸웠지만 결국 화해하여 갈등을 풀게 됩니다. 진주가 왜 하필 오늘 엄마와 같이 나왔냐고 묻자 원준은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라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의 첫사랑은 마침표를 찍게 되죠. 원준은 그날 집에 돌아와 두나에게 누나 좋아한다며 고백합니다. 그러자 두나는 알아 나도 좋아해 라며 볼에 뽀뽀를 해주었죠. 그러면서 두나는 원준에게 꽃집에 갔다 오라고 합니다. 예전에 전화로 말했던 것처럼 대형 꽃다발을 받고 싶다는 뜻이었죠. 신나서 원준이 뛰어나가자 갑자기 두나는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시끄럽게 연애할 예정인데 이래도 안 거슬리겠냐며 의미심장한 혼잣말을 하죠. 여름방학이 끝났을 때 두나는 원준과 사귄 지 한 달 차로 학교에서 둘이 손을 잡고 다니면 두나가 연예인인 걸 알아보고는 웅성웅성했지만 둘은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두나는 원준에게 스피드 퀴즈를 해본다며 빠르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여자친구에게 궁금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죠. 원준은 자기도 모르게 몇 명 사귀어 봤냐고 말했습니다. 원준은 중학교 때 사귄 여친 말고 제대로 된 여자친구는 두나가 처음이었는데요. 하지만 두나는 얼굴 예쁜 연예인이기에 과거 연애 경험도 많을 것 같아 궁금했지만 쉽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두나가 자기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었죠. 그녀는 2.5명이라며 연습생 1명, 남자 아이돌 1명, 그리고 스텝은 썸만 타서 0.5명, 총 2.5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원준은 남자 아이돌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얼굴을 확인해봤는데 너무 잘생긴 아이돌이어서 보자마자 욕을 합니다. 그러자 두나는 자부심을 가지라며 자기는 조건 보고 만났는데 너한테 빠진 것이라 말하죠.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진 원준은 부끄러움에 입술을 찔룩댑니다. 둘은 원준의 방에서 평범한 데이트를 즐기다 두나가 갑자기 자기는 잘 테니 2시간 있다 깨워달라 하고 잠이 드는데요. 그때 두나는 원준과 처음 만난 날 꿈을 꿉니다. 두나가 쉐어하우스에 들어온 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한 실장님 덕분이었죠. 그는 두나의 집을 알아봐주면서 절대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살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원준이 두나를 알아봤기에 그녀는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밖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린 것이었죠. 그리고 원준을 만나고는 자기에 대해 얘기하면 머리통 깨버리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 후 저체온증으로 기절한 두나는 병원에서 깨어나 휴대폰을 확인하자 라인이 하나 와 있었는데요. 두나가 실장님에게 어떤 학생이 절 알아본 것 같아요 라며 걱정하며 라인을 보냈었는데 실장은 건강 잘 챙겨 라며 이제 앞으로 알아서 살으라는 듯 짧게 대답한 것이었죠. 두나는 꿈에서 눈물을 흘렸고 원준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부드럽게 그녀를 깨웁니다. 꿈에서 깬 두나는 원준을 꼭 끌어안으며 키스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둘의 스킨십은 점점 깊어져만 갔는데 원준이 하필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않아 그날은 아쉽게도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후 원주는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피임 도구를 준비하고 두나의 방에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밖에서 본 이라가 올라와 밖에서 다 보인다며 흥을 깨죠. 그러자 두나는 아무래도 집은 안 되겠다며 같이 하와이에 가자고 야한 수영복도 사두겠다 말합니다. 이 말에 원주는 힘이 솟아 과일을 하며 돈을 벌죠. 두나는 진주와 함께 수영복 쇼핑을 다녀오는데요. 진주는 원준에게 차인 이후 예정대로 휴학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돈을 벌었고 두나와는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냈죠. 원준과는 연락하지 않았지만요. 두나는 쇼핑에서 삼각 호피 수영복 하나를 골랐습니다. 알고 보니 두나가 말한 야한 수영복이란 두나가 아닌 원준의 것으로 그를 놀리기 위한 또 한 번의 장난이었는데요. 두나의 비키니 모습을 보겠다고 알바까지 하고 있던 원준은 비키니 내놓으라며 때를 씁니다. 그러자 두나는 자기 방에 비키니 모아둔 게 있다며 방으로 그를 불러들였고 둘은 그날 막 정사를 마쳤을 때 진주 언니 산호가 화가 나서 방에 들이닥쳤는데요. 밖에 남자 슬리퍼를 보고는 또 이원준을 불렀냐며 남자 좀 1층으로 부르지 말라고 타박하러 온 것이었죠. 다행히 원준은 문 뒤에 숨었고 두나는 방범용으로 남자 신발 하나를 갖다 둔 것이라 상황을 무마합니다. 한편 원준은 어느 날 두나가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 거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부를 때에도 작게만 불렀는데 술에 취해 크게 노래를 부르니 뭔가 매력이 있다는 생각에 또 한 번 그녀에게 반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은밀한 취미는 연예인 시절 두나의 무대 찾아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원준을 보며 두나는 의외로 부끄러워했고 은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두나의 무대를 제대로 볼 기회가 생기는데요. 민송대에서 가을 축제가 열려 무대에 올라갈 사람을 뽑고 있었죠. 두나는 연극영화과 과제로 해당 무대 예선에 신청합니다. 처음에는 예선에 탈락할 생각을 하며 대충 부르고 올 생각이었는데 막상 예선 무대에서 욕심이 난 두나는 열심히 노래를 불렀고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되죠. 원준도 외조를 하겠다며 동생 과외까지 해 무대용 의상으로 비싼 원피스를 구매합니다. 옷을 선물 받은 두나는 너 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면서 나도 너 좋아해 라고 고백하죠. 두나의 무대날 쉐어하우스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나의 무대를 지켜보러 갑니다. 두나는 완벽한 얼굴로 무대에 올라 첫 곡은 윗집 남자에게 바치고 싶다며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라는 곡을 부르죠. 완벽하게 관중을 사로잡으며 무대를 하는 두나의 모습에 원준은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엄습했죠. 어쩌다 스타를 만나게 됐을까? 아직 20대 초반인데 군대, 취업 등 관문이 많은데 과연 우리는 결혼할 수 있을까? 두나와 원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쉐어하우스의 주인 아주머니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아주머니는 두나에게 그때 같이 왔던 남자가 6개월치 월세를 미리 냈는데 자기가 그걸 깜빡하고 두나에게도 월세를 받았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아주머니는 그 남자에게도 말을 전해달라 했지만 두나는 자기는 이제 그 사람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며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직접 연락하라고 말을 하며 휴대폰에서 박 실장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본 원준은 박 실장님이 누구냐고 물었죠. 두나는 전 소속사 실장이라고 건조하게 대답했지만 원준은 그때 누나의 방에 있던 향담배도 그 사람 거냐고 묻습니다. 정곡이 찔렸는지 두나는 발끈하며 이제 만나지도 않는 사람인데 자기가 왜 해명해야 하냐고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원준은 방에 들어와 인터넷에 드림스윗 박 실장이라 검색해보지만 별다른 게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다 원준은 스스로가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나에게 사과를 합니다. 두나는 미성년자로 일 시작할 때 보호자 같은 사람이었다며 팀을 탈퇴할 때 계약 문제에서 편의를 많이 봐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원준이 혹시 좋아했냐고 묻자 두나는 전혀 라고 답했죠. 곧 겨울이 시작되었고 원준은 매주 일요일 동생을 가르치러 본가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두나에게도 같이 내려가자고 제안해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시켜주죠. 원준의 아버지는 아내를 닮은 두나가 마음에 들었고 조신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원준의 어머니도 좋아했습니다. 가족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밤 두나는 원준이 왜 성격이 좋은지 알 것 같다며 자신의 가족사도 이야기해줍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 원준은 두나가 받고 싶다고 말한 힐라 호텔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애써 준비합니다. 비싼 가격이라 큰 마음 먹고 두나를 위해 구매한 것이었죠. 둘은 원래 펜션에 놀러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부푼 꿈을 안고 쉐어하우스에 도착하니 문 앞에서는 산호가 전화로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준을 보지 못하고 몸으로 툭 쳐서 케이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원준이 산호를 불러 그쪽 때문에 이거 다 망가졌잖아요 라고 따졌지만 산호는 어쩌라고 한마디를 끝으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이에 당황한 원준은 산호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미끄러져 코가 깨지게 됩니다. 다행히 원준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괜찮아졌지만 두나와의 여행은 무산되었죠. 그래도 두나는 괜찮다며 시무룩한 원준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산호는 원준이 수술한 것을 알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고 둘도 그녀를 무시하기로 했죠.
하지만 두나는 사실 나름대로의 복수를 계획했는데요. 엄격한 산호의 엄마에게 산호가 사실 외박을 하고 있다고 고발해버리는 것이었죠. 진주와 산호의 부모님은 무척 엄하여 산호의 독립도 두나의 감시 아래 겨우 허락해준 것이었는데 두나가 자신의 비밀을 부모님께 얘기하니 산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두나는 더 당당하게 남자친구 있는 것까지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으면 원준에게 제대로 사과해 라고 협박을 했죠. 이에 산호는 원준에게 미안하다고 생각은 해 라며 억지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내가 사과했다고 잘 얘기해줘 라며 집으로 돌아가긴 싫다고 덧붙였죠. 유난히 집을 싫어하는 산호의 모습에 원준은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산호는 몰랐냐며 집이 파탄났다고 말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진주가 길에서 자기 아빠가 술집 여자와 팔짱을 끼고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아빠의 불륜을 지적했는데 권위적이었던 진주의 아빠는 반성은커녕 어디서 아빠한테 대드냐며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진주는 집을 나가 두나의 집에 들어온 것이었죠. 원주는 자기가 상황도 잘 모른 채 괜히 진주와 진주 어머니를 만나겠다는 생각에 걱정하며 진주도 집을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산호는 냉랭하게 알아서 하겠지라며 사실 자기는 아빠도 싫지만 엄마와 진주는 더 싫다 말합니다. 엄마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 이혼하지도 못할 거면서 자신이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양 연기한다 했고 진주는 아빠를 싫어하면서도 항상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위선자라고 생각했죠. 원주는 산호에게 그쪽도 아버지 똑 닮았다며 물건 던지는 거나 소리 지르는 게 다를 바 없다 말했죠. 그 말을 듣자 산호는 화를 내며 컵을 하나 바닥에 던지고는 나가버립니다. 원주는 산호에게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진주가 잘 살고 있나 걱정이 되어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주는 송년회하고 있어 바쁘다며 밝은 소리로 전화를 받죠. 그리고 원주나 새해 복 많이 받아라며 당차게 이야기합니다. 진주는 나름대로 살 길을 찾으며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원주는 이날 진주와의 통화를 두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 모두 한 살이 더 먹었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나만 달랐죠. 두나는 발신자 불명의 문자 한 통을 받는데요. 문자에는 오랜만이네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적혀 있었죠. 쉐어하우스는 겨울을 맞아 윤택의 시골 할머니 집에 다 같이 놀러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윤택은 두나와 단둘이 있을 때 사실은 좋아한다며 남몰래 숨겨온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죠. 하지만 두나는 단호히 남친이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시각 원준은 이라와 손을 잡고 있었는데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취한 이라가 원준의 손을 잡고는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두나는 이라의 머리에 꿀밤을 때리며 남의 남친 손잡고 우는 것보다 꼴불견은 없다며 팩폭을 합니다. 그리고 원준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죠. 원준은 뭔가 할 말 있는 두나의 표정에 질에 겁을 먹으며 자신이 진주와 통화한 것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질에 자기 발이 저려 잘못했다고 털어놓았죠. 그러자 두나는 앞으로 나 말고 다른 여자 보지도 마 라며 사랑해 라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원준은 자기도 두나를 사랑하지만 가끔 누나가 다른 세계 사람 같다고 떠날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나는 자기야말로 지금껏 친한 사람은 다 떠났다고 걱정된다고 하죠. 이에 원준은 우리 첫째는 딸이라며 자신은 절대 안 떠난다고 선언합니다. 여행이 끝나고 윤택은 두나와 관계가 껄끄러워 쉐어하우스 룸메이트들과 같이 모이는 자리를 피했고 일하는 기숙사를 신청해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주는 갑자기 브라질로 떠난다고 했죠. 그녀는 떠나기 전에 쉐어하우스에 들려 언니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호의 방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쓰레기들을 꺼내 산호에게 던지며 나는 브라질로 떠났는데 너는 한국에서 아등바등 잘 살아보라고 화를 냈죠. 그리고는 언니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집을 나와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평생 언니에게 화 한 번 내본 적 없는 착한 동생이었던 진주는 이렇게라도 해야 갔다 와서 언니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화를 낸 것이었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박 실장이었죠. 박 실장은 갑자기 두나를 찾아와 왜 자기 문자를 무시하냐며 연락이 되지 않아 집 앞에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두나는 박 실장을 보더니 1년만 기다리라고 해놓고 지금 2년째인데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원주는 우는 두나를 보며 질투심과 안타까움을 느꼈고 박 실장 보고 카페에 가서 둘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합니다. 카페에서 박 실장은 원준이 애 같다고 무시하며 혹시 두나와 자기와의 관계를 의심한다면 그런 사이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박 실장은 두나를 다시 연예계에 복귀시킬 마음인 것이고 두나도 자신을 복귀 티켓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죠. 그러면서 연애는 말리지 않으나 연애는 조용히, 헤어질 때는 더 조용히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온 원주는 불안한 마음에 두나에게 화를 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박 실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이렇게 두나와 멀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나에게 다시 연예계로 복귀할 거냐고 물어봤죠. 그 말에 두나는 박 실장은 미친놈이라며 자신은 절대 연예계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원주는 그런 두나에게 자신이 너무 질투가 나니 혹시 앞으로도 박 실장과 연락하게 되면 자기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26살이 된 이현주는 민송대 대학원에 진학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였죠. 원주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쯤 두나는 원준에게 자퇴하고 연예계 복귀할까 생각 중이라며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학교에는 원준도 없고 수업도 못 알아들어서 자퇴하는 게 좋겠다고 박 실장도 그렇게 권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계약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을 꺼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왜 이제야 말하냐며 화내는 원준의 말에 두나는 박 실장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원준은 자신이 군대로 떠나는 마당에 두나가 연예계로 복귀하면 더욱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두나를 설득하며 학교를 조금 더 다녀보는 게 어떻냐고 제안합니다. 두나는 원준의 간곡한 제안에 학교를 더 다녀보기로 하죠. 한편 쉐어하우스의 인원에도 변경이 있었는데요. 집주인 할머니가 곧 집을 팔 예정이라 산호는 자취하러 나갔고 이제 집에는 두나와 원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준도 곧 군대로 떠났죠. 군대에 가고 나니 처음에는 두나와 연락이 잘 되었지만 점점 두나와의 연락이 뜸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이 아예 끊겼습니다. 헤어지자는 말도 없이 잠수 이별이었죠. 원준이 휴가 때 쉐어하우스로 가보니 이미 건물은 부서지고 없었고 곧 원준은 TV에서 두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준은 자기와 두나의 이별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6살이 된 것이죠. 이라와 윤택은 회사원이 되었고 진주 누나는 해외에서 일을 했습니다. 원준과 이라는 우연히 사는 곳이 가까워 종종 만나고 지냈는데요. 한 번은 원준이 우울한 얼굴로 이라를 찾아왔고 이라는 일부러 술을 진탕 먹여 그의 속내를 들었죠. 그 누구에게도 여지껏 말한 적 없던 두나와 이별 이야기였습니다. 이라는 원준이 울며 두나와의 과거를 고백하는데도 그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라는 애써 숨겨왔던 자신의 짝사랑을 직면하게 되죠. 며칠 뒤 민송대 축제 공연으로 연예인 두나가 참석하게 됩니다. 민송대 대학원에 다니던 원준은 고민하다 그래도 끝은 제대로 맺고 싶다는 생각에 두나의 무대를 보러 갑니다. 하지만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죠. 이에 원준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팬사인회에 참석하는데요. 팬사인회에서 두나도 원준을 알아보았고 사인 밑에 그녀의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하니 두나가 받았고 둘은 만나게 되죠. 둘은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하다가 헤어지기 전 원준은 그때 미안했다며 누나의 연예계 생활을 막는 게 아니었다고 사과하고는 민망한 마음에 냅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멋있게 끝내지는 못했지만 끝맺음이 한 것이 시원했죠. 그러다 원준은 넘어지게 되었고 뒤를 돌아봤는데 두나의 표정이 묘한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할 말이 더 남아있는 표정이었죠. 원준은 도망가려던 걸 멈추고 두나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말 있냐고 묻죠. 누나는 원준이 사과할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사실 소송이 있었다고 말을 꺼냅니다. 알고 보니 원준이 군대에 있을 때 누나의 전 소속사에서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약 7억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속사 대표 마성애는 누나에게 부끄러워야 한다면서 너 때문에 손해를 입은 회사 스태프들, 드림 수입 멤버들 등을 생각해보라 말했죠.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때부터 두나는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이 처음이었던 두나는 내용 증명이다 뭐다 힘들게 견뎌냈지만 굳이 원준에게 말하지 않았죠. 군대에 있는 그가 해결해줄 수는 없을 테니 굳이 이야기를 꺼내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점차 두나는 원준에게 할 말이 없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원준은 그녀를 오해했고 혹시 박 실장님 때문이냐 다른 남자 생겼냐며 의심했죠. 결국 혼자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두나는 박 실장님에게 연락해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박 실장은 대표님께 비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죠. 연예계는 철면피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대표에게 상품 가치를 보여주면 다시 복귀도 하고 손해배상비도 물어줄 필요가 없다 말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원준과 헤어져야 한다고 했죠. 결국 두나는 회사와 계약을 했고 자연스레 원준과 연락도 점차 끊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두나도 연예계 복귀 초기에는 원준과 계속 몰래 사귀려고 했었는데요. 막상 연예계로 복귀하니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게 쉽지 않았고 남에게 연락할 정신적 여유도 없어 자연스레 연락을 못하게 된 것이었죠. 두나는 원준에게 먼저 찾아오고 사과해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원준은 또 한 번 마음이 설레게 되죠. 원준은 두나와 만나 설렜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라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라는 원준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끼고는 더 이상 듣기 어렵다고 집에 가버렸죠. 원준은 그제서야 이라가 혹시 자기를 좋아하는 것 아닐까 추측하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온통 두나뿐이었죠. 이후 이라를 다시 만났을 때 원준은 편한 누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두나에게 보고 싶다며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막상 두나는 일하는 중이라 가봐야 한다며 짧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두나에게는 연락이 없었는데 둘은 우연히 제주도 호텔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원준은 학회차, 두나는 뮤비 촬영차 호텔에 온 곳이었죠. 원준은 이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아 두나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약 일주일간 계속 그녀를 기다렸죠. 결국 그의 끈질김에 둘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그러자 두나는 원래 친구로라도 만나려고 했는데 더는 만날 수 없겠다며 사실 남자친구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원준에게 약속을 잘 지켰다며 약속은 자기가 깨는 거니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원준은 자기도 납득이 간다고 아직 취직도 해야 되고 스케줄도 안 맞을 텐데 함께하기는 어려울 거라 말했죠. 그렇게 둘은 정식으로 이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나는 원준에게 자신이 프로듀싱한 앨범을 하나 선물해 주는데요. 앨범의 곡에는 둘만 아는 비밀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죠. 이후 30살이 된 원준은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는 회사에 취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하와 사귀고 있었죠. 그 사이 원준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겪었는데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에 다녀왔고 연구실 법인카드를 잘못 긁어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에도 실패하죠. 스트레스를 받는 원준은 그때마다 러닝을 했는데요. 그렇게 뛰면서 삶을 반성하던 도중 우연히 이라를 만나게 되었죠. 그녀는 진심 어린 태도로 원준의 고충을 들어주었고 너처럼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애가 제일 잘 풀린다는 말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원준은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단순한 힘내라는 말보다 그녀의 위로에 가장 큰 기운을 받고 힘을 내게 되죠. 그렇게 원준은 석사를 졸업 후 다시 한번 취업 시즌에 도전해 원하던 회사에 합격하게 됩니다. 원준은 이라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종종 뭔가를 사서 이라에게 선물해줬는데요. 그러다 자꾸 이라를 챙겨주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원준은 이라에게 고백하고 둘은 사귀게 되었죠. 앞으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라처럼 옆에서 들어주며 공감해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이들은 결혼까지 진지하게 고민하여 웹툰은 막을 내립니다. 단지 청춘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웹툰 이두나. 넷플릭스에서 수지 주연으로 드라마도 제작되었으니 꼭 한번 봐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매콤한 리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